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자주 행복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릴 적 동화에서도 옛날 옛적에로 시작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고,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 가사에도 행복하자라는 감정이 전해지기도 하죠.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 지극히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또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을 행복 천재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은 평범해서 더욱 소중하고 행복 천재들이 말하는 아주 보통의 행복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결이 뭔가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전국 수석을 차지한 학생에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만 환자에게, 맨손으로 회사를 창업한 사업가에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싱겁기 짝이 없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죠.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했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감한 질문입니다. 행복에도 특별한 것이 없으니 말이죠. 행복이란 오로지 일상을 위한, 일상에 의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행복에는 사교육도 신비로운 묘약도 없습니다. 행복은 그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소함 속으로 더 깊이 온전히 들어가는 곳이 곧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서 하루를 대충 산다는 건 인류를 위한다면서 옆자리 김대리를 막대하는 것처럼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행복 천재들은 어떤 비결을 갖고 있을까요?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에 관한 한 천재입니다.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관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일들, 싫어하는 장소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죠. 행복 둔재들은 싫어하는 것에 관한 한 천재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어도 하기 싫은 것은 많죠.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 라고 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물으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최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각각 1분 동안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적어도 상관이 없었죠. 그런 뒤 각 참가자가 현재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별도의 방법으로 측정한 다음 그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얼마나 독특한 것을 적었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물었습니다.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일수록 좋아하는 것을 많이 적었을 뿐 아니라 범주도 다양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아주 구체적이었죠.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이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고 적는다면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은 한적한 버스나 기차에서 노래를 들으며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적는 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했죠. 반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적게 했는데도 말이죠. 혹시 적어낼 범주를 정해주지 않고 아무거나 라고 쓰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 후속 연구에서는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장소처럼 구체적인 범주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장소를 쉽게 많이 적어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들을 어려워하며 적게 적어냈습니다. 반면 싫어하는 사람과 장소를 적어내게 했을 때는 행복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많이 적지 못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이 적어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빨리 고르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범주에서 10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이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르게 했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까지의 반응 시간을 컴퓨터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반응 시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지능이 뛰어난 천재들만 길러낼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천재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다분히 후천적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면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지식의 학벌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잔고가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대 보험은 개인에게는 삶의 쇠락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국가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궁핍이 4대 보험만으로 해결될 리는 만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 안심이 되죠. 그렇지만 일상의 고통이란 참으로 다양해서 국민연금으로도 건강보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이유 없는 반항, 무능한 상사와의 기나긴 회의, 얄미운 직장 동료의 승진, 숨차게 달려왔는데 눈앞에서 떠나는 막차, 9회 말의 역전패, 한숨만 나오는 9시 뉴스, 매달 연금과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한들 이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유형의 4대 보험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보험 말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자율성, 의미와 목적, 재미있는 일. 이 새로운 4대 보험의 이름은 나는 나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죠. 돈으로 드는 보험이 고통이 발생한 후에야 힘을 발휘하는 사후 처방 성격이라면 이 보험들은 예방의 힘이 더 강합니다. 첫 번째 보험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잡아주는 손길에 줄어들고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축하로 배가 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는 부정정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긍정정서를 미리 키워줍니다. 37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도 아니었고요. 놀랍게도 직장 내 인간관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사와의 관계가 핵심이었는데요. 좋은 상사는 직장인에게 최고의 행복 보험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운 좋게 좋은 상사가 있다면 행복에 가장 큰 보험을 든 셈입니다. 행복의 두 번째 보험은 자율성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외부로부터 강요당하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업무 시간 중이라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느냐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탄력 근무제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나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장인에게는 시간적 융통성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복의 본질이 자유인 만큼 그 실천도 자유여야 합니다. 세 번째 보험은 의미와 목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면 월급이 30% 적어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죠. 고통이 극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의미의 발견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한다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이기는 두둑한 보험을 가진 셈입니다. 마지막 보험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였고 그 뒤를 바짝 따르는 요인이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풍경, 낯선 음식, 생경한 음악과 그림들이 곳곳에 가득하기에 여행은 행복합니다. 자기의 일에서 스스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즐거움을 갖는 것은 재미있는 일의 조건들입니다. 그 아이디어 재밌네 라는 말이 일상이 된 일터에서 하고 있다면 보장이 로또급인 행복보험을 든 셈입니다. 이 네 가지 보험이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됩니다. 강요된 나, 위장된 나, 소외된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들었는지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자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행복 천재들이란 이 4대 보험을 든든하게 갖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날에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법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사람보다 그냥 좋아라고 답하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행복의 천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선물을 합니다. 그들의 선물은 비기념일에 찾아오는데요. 선물은 즉 기념일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진 우리가 왜?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냥 하며 웃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볼 때 행복의 천재들은 자기 마음을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몇 안 되는 기념일을 챙기느라 많은 날들을 그냥 흘려보낼 때 그들은 자기 마음속 감사의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죠. 우리가 소수의 기념일을 핑계 삼아 다수의 비기념일을 평범하게 만들 때 그들은 모든 날들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행복 천재들은 기념일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여 그들은 아무 때나 그냥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물이 예상한 딱 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행복 천재들의 선물은 예상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발렌타인데이의 초콜릿이 우리의 선물이라면 그들은 어느 날 문득 여러 장의 손편지를 보내오죠. 우리의 신년 인사가 받는 사람의 이름만 자필로 써넣은 연하장이라면 그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 새해 덕담을 건넵니다. 우리가 회사 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선물할 때 그들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넣은 선물을 전하죠. 우리의 선물이 우리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다면 그들의 선물은 받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그냥 하는 선물이라지만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물에는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의 향기가 납니다. 그들의 선물은 철저하게 준비된 우연인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취향을 흘려보내지 않고 상대방의 가족 이름을 흘려듣지 않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물은 오래된 즉흥이며 계획된 우연입니다. 그들이 그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심지어 오다 주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하는 행위는 우연을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에서 행복을 느끼죠. 행복이라는 단어의 한자풀이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점도 우연이 아닙니다. 행복의 수준은 관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관계의 수준은 그냥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용건 없이도 그냥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과 함께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는 행복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하기에 더욱 소중한 보통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는 진지하지만 삶을 향해 한마디 농담을 던지듯 경쾌하게 풀어낸 글들은 오히려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민하죠.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은 과연 행복한 것인지. 그렇지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행복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나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으니 가볍게 행복의 진담과
농담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보통의 행복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저의 낭독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